저는 김범석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윤리위원회 표준 운영 지침, 즉 SOP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거를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간단하게나마 윤리위원회 이제 설립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 역할, 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SOP 이제 마련의 필요성과 현재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표준 운영 지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SOP를 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설립 배경인데요. 설립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3년이 지났는데 2018년 2월 달에 연명의료 결정법 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분들의 자기 결정을 존중을 하고 환자의 이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마련된 법률이고요. 국회의원 203명 중에서 202명, 거의 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었던 법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법에 이제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제 규정이 들어갔게 됐고요. 이제 법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강제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을 하는 그런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이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이제 설치해서 이제 둬야지 되고, 또 윤리위원회에서는 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법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이 있어갖고 의료인이 환자 또는 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을 갖다가 이제 심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연명의료 중단 그 결정에 대한 상담도 해야 되고, 뭐 교육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아예 이제 법에서 운영을 법에서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이제 나온 게 이제 SOP, 표준 운영 지침 마련 교육, 마련 배포 교육.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적인 측면들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이런 역할들을 또 하고 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례들을 이제 심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례 심의들을 이제 하고 있고,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구성원 교육, 뭐 문서 기록 점검 보관,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 뭐 심의적인 부분, 상담, 교육, 뭐 질 관리, 이런 맥락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 비슷하실 것 같긴 하는데, 이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특성들을 좀 꼽아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다학제 구성, 즉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양성이거든요. 어떤 한두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뭐 의사, 간호사, 법학자, 윤리학자, 종교인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직역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다학제 위원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심의를 하다 보면 늘 가치가 상충을 하게 됩니다. 환자 이제 생존권, 그다음에 환자의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늘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때 우선순위를 이제 조율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고, 또 위중한 생명을 다루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급하고 긴박하게 이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심의하다 보면 뭐 늘 어려운 점이지만 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능한 정답이 있는 도중에 무엇이 과연 환자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론적인 거고 아마도 다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떠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보면은 그렇습니다. 법에서 일단 뭐 만들라고 하니 뭐 많이들 만들어지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어느 정도로 이제 잘 되고 있는지 약간 어떤 때는 좀 민낯이 드러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병원에서 만들어진 이런 위원회들이 실제적으로는 뭐 유명무실하거나 혹은 뭐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뭐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현황을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병원급 혹은 뭐 요양병원급에서 윤리위원회가 모두 289개의 의료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이제 상급 종합병원 45개에서는 뭐 전부 다 윤리위원회가 있고요. 종합병원에서는 한 절반 정도에서 윤리위원회가 이제 등록이 돼 있다고 신고를 했고, 심지어 이제 뭐 요양병원들 뭐 이런 데에서도 있기는 있으나 조금 규모가 작은데 병원이나 요양병원 하면 뭐 1%, 4.2%,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면 아무래도 설치하기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데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아마도 예전의 기억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병원에도 예전에 이제 윤리위원회가 다 있긴 했었는데, 이게 윤리적인 심의보다는 어떤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사안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이런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뭐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경우에서는 뭐 소송 액수로 두고서는 다투기도 하고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처럼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많은 윤리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 자문 기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행정 절차에 치중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한 기관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럼 실제로 어떻게 했냐, 2008년에 한번 그거를 서베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전체적으로 어떤지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모든 병원에서 이제 전담 인력이 있는가 이걸 해보니까 뭐 그래도 76%, 4분의 3 정도에서는 요것만 전담하는 전담 인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럼 이 전담 인력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좀 해보면은 심리 상담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연명의료 결정법 서식 등록 이거 스캔해 가지고 저기다 보고하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이제 답을 했고, 실제로 윤리위원회는 구성이 됐지만 우리는 한 번도 심의를 해본 적은 없다라고 답한 데가 한 34%였습니다. 3분의 1 정도에서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명목상으로만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험의 부족, 전담 인력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시가 됐고요. 인식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 문제라는 게 보면 그렇습니다. 심의계가 없었던 기간이 3분의 1 정도인데 그나마도 보면 개인적인 자문을 많이 받는다, 이제 이렇게 좀 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좀 문화적인 특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공식화해서 수면 위로 드러내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이런 걸 좀 아름아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좀 있지 않나 싶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물 위로 드러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들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문조사 했었던 것들을 조금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표준 운영 지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물어봤을 때 한 70%에서는 그래도 표준 운영 지침이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또 거꾸로 30%에서는 뭐 그런 거가 없고 표준 운영 지침이 없는데 우리도 좀 표준 운영 지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90% 이상이 이제 표준 운영 지침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핵심인 표준 운영 지침 SOP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도 시작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다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처음에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표준 운영 지침을 좀 만들고 있고, 이게 이제 목차인데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은 뭐 총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심의를 할 때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세스들을 좀 셋업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시행을 해보면서 고쳐 나가고 있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표준 운영 지침에 대한 걸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표준 운영 지침 목적은 저희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위원회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법에 의해서 설치된 법정위원회이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포함해서 환자 진료 돌봄을 둘러싼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이게 중요한데 환자와 가족, 의료진, 관련 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저희 이제 목적으로 했고요. 이제 SOP는 뭐 그런 걸 운영, 심의, 의결하는 데 있어서 세부 기준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제가 요 그대로 읽긴 했습니다. 저희 이 한 문장에 저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P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번 저희도 모여갖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알게 됐고요. 이제 그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SOP 이제 기본 원칙, 우리도 이제 기본 원칙을 만들자 해서 이제 원칙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윤리위원회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 사실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굉장히 다 좋은 얘기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공자님 말씀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이거를 회의를 하다 보니까 문구 하나하나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었습니다. 가령 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가 나을지 보호한다가 나을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또 디베이트가 내부에서도 좀 있었고 또 이제 윤리위원회는 뭐 조직 및 모든 이해관계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거 중립이 나을지 독립이 나을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환자 의료진 관계를 고려하여 심의한다. 뭐 이런 문구를 넣자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게 들어가면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게 좀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거 빼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지난한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겪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크게 보면 7가지 항목들을 저희는 이제 기본 원칙으로 이제 삼았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잘 구현시킬 것이냐를 이제 세부적인 거로 이제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구성인데요. 저희 병원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있고 이제 행정간사, 전문간사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자문위원이 있고, 이제 부위원장이 있고, 이제 내부위원, 외부위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제 임기는 위원장님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고, 내부위원은 이것도 이제 말이 많았었습니다. 몇 명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뭐 15명에서 20명 사이로 그냥 좀 브로드하게 하자. 종교인 윤리학자 다 모시면 좋은데 막상 이런 걸 해보면 위촉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거든요. 다들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부위원만으로 모자랄 때 이제 외부위원도 저희가 좀 초청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했고 저희는 좀 특이하게도 이제 소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빨리 심의를 해주면은 좋은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으면 일단 일정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쟁점이 많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갖고 최대한 좀 빨리빨리 통과를 해서 의뢰해 주시는 분들의 이거를 니들을 맞춰드리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이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의윤리인데요. 이게 이제 딜리버티브 에틱스인데 이 딜리버러티브라는 말이 심의 혹은 뭐 숙고 뭐 이렇게 아주 careful thought, careful discussion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심의라는 단어로 잘 번역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떤 맥락이냐면 저희가 안건이 올라와서 이제 심의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디스커션해서 합의에까지 이르게 되느냐 그 하나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낙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크고 아까 이제 김민성 교수님 말씀해주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영향이 굉장히 큰 영향, 뭐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할 때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심의윤리,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했고 이런 심의가 이제 당연한 거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심의윤리는 저희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의, 숙고, 활용 도구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요. 이 활용 도구, 어떻게 보면 툴박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사안을 복잡할수록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좀 좋은데 의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환자의 선호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 문제, 그 다음에 맥락적 특성 이 4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심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뭔가가 좀 카테고리컬하게 나뉘어지고 클리어해지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심의 숙고 활용 도구입니다. 이제 가령 뭐 의학적 문제라고 그러면 뭐 선행의 원칙, 악행금칙의 원칙에 따라갖고 이제 일단 뭐 의학적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고 치료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요 기준대로 이제 심의를 하고 있고 환자의 이제 선호도, 자기결정권에서
환자 본인은 어떻게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요런 기준들로 해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요 하나하나 내용들은 저희가 아마 요 자료집을 다 드릴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다 가까이 되는데 심의 윤리를 할 때 보면은 뭐 저희가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내세운 것들은 이런 겁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서 충분하고 풍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 심의하다 보면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쪽으로 나가기가 좀 쉬워요. 뭐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이러면 아무 그 다음부터 뭐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뭐 너무 추상화되는 거라든가 어떤 환원적인 사고로 들어가는 거, 도식화되는 거 이런 거 좀 경계를 하고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 이 현실을 좀 반영해주는 이제 그런 거를 하자고 지금 저희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개별 사례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충분히 통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뭐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의 절차인데요. 이것들이 생각보다 좀 중요하더라고요.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뢰서가 오면 저희는 이제 간사가 처음에 이제 이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 환자, 보호자 계속 이제 면담을 하면서 심의를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전체 위원회 심의로 할지 소위원회 심의로 할지 요거를 나누게 되고요. 뭐 가령 윤리적 쟁점이 별로 없는 부분, 이식이라든가 뭐 아주 간단한 사안들은 그냥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요. 좀 복잡한 사항들은 이제 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토론을 하고 그 사항들은 이제 결재 발송을 하고 회의록 작성 및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회의록 작성을 할 때 사실 워딩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또 이견이 있으면은 어떤 형태로든 이메일이건 뭐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저희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흐름도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는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개회 선언을 하고 전차 보고서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건 브리핑을 한 다음에 담당 의료진은 먼저 이제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하고 담당 의료진 퇴장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 순서로 환자 가족 입장에서 토론을 하고 이제 퇴장을 하고 이제 결과 정리를 해서 의결하는. 근데 해보면 이게 1시간을 넘어가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1시간 이내 웬만하면 다 끝내자. 이제 너무 하염없이 논의가 길어지는 걸 좀 막도록 해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을 나름대로 SOP 안에 담아서 해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마련이 되면 아마도 이제 저희가 만든 경험들이 다른 기관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날도 좀 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SOP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